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욕 증권 시장에서 구글 알파벳 주가가 아주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주가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서 그렇게 주가 하락 상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초대형 주식이 한꺼번에 8%씩 떨어진다 이러면 수록 내일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주가가 왜 갑자기 떨어졌지? 그 요인을 정밀 분석을 해보고요. 그 요인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됐느냐 해서 이 주가 하락 요인은 며칠 지나면 사라지겠구나, 아니면 이번에 나타난 충격이 두고두고 더 확대가 돼서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이것은 주식 투자하는 분뿐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 기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당시에 공급이, 그러니까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팔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팔겠다는 사람이 와르르 늘어났지? 그 시간을 보면요, 이게 미국 법원에서 애플에 지금 신문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애플이라는 회사, 뉴욕 증시 대당주고 스마트폰 운영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애플 법원 신문에 구글 주가가 흔들리느냐? 자, 정식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는 지금 상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벳, 구글 계열사에서는 알파벳 하나만 상장이 되어 있고, 알파벳은 지주회사, 모회사격이고, 그 알파벳의 자회사에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증권시장에서는 구글이 곧 알파벳이고 또 유튜브가 곧 알파벳이고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애플의 법원 신문에 구글 주가가 와르르 떨어졌느냐? 자, 이 대목은 최근에 구글과 애플과의 관계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과 애플은 함께 미국 법무부에 제소를 당해 있습니다. 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독점, 과점, 공정거래 위반 이런 것을 동시에 기소하고 규제를 합니다. 근데 미국 법무부가 지금 구글 독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그중 한 사건이 구글의 검색회사지 않습니까? 그 구글의 검색 기능을 애플 아이폰에다가 우선적으로 뜨도록 해놨다. 요게 독점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검색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구글부터 봐야 되니까 요게 독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독점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 기능을 아예 떼서 자회사나 또는 제3회사에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애플에 들어올 때 먼저 애플의 사파리라는 이 검색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파리를 켜면 바로 구글 검색이 뜨는, 그것은 막아야 되고 여러 검색들한테 동시에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연방 미국 법무부의 공정거래 당국이 구글과 애플을 같이 기소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애플의 총책임자가 법원에 나가서 왜 검색에 독점을 하게 됐느냐, 검색 시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시장에 독과점 이득을 취했느냐라고 물어보는 판사의 질의에,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요즘은 별 돈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검색은 인공지능들이 들어와서 구글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검색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몰려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구글과 애플이 구글 검색 기능을 애플의 사파리에 우선 띄워놓고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독점이나 과점의 피해를 입증하려면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여야 되고 다른 대체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구글 입장에서는 그 대체제가 있다. 특히 애플은 우리 구글에 독점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대체제, 특히 요즘 인공지능 검색 기능이 아주 활기를 치면서 시장을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이 검색 독점은 사실상의 독점이 아니니까 벌금 좀 싸게 매겨달라. 그런 어떤 탄원서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탄원서가 어떻게 됐든 그 내용에 별 관심이 없고 여기서 구글의 검색이 애플에서도 장사가 안 돼?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컸단 말이야? 여기에 필이 꽂힌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애플에서 나온 이 서비스 총책임자라는 이 부사장, 이 부사장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ADQ라는 분입니다. ADQ. 선임 부사장이고 애플 서비스 부분 총책임자인데요. 자, 사파리 검색량이 최근에 많이 줄었다. 애플하고 구글하고 지금 독점해서 법원에 기소가 돼 있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사파리의 검색이 줄었냐를 보랬더만 인공지능들이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부분 대체하고 있고 이거 몇 년 지나면 이제 전통 방식의 검색 시장은 끝난다라고까지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판사가 어떤 회사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고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세 회사를 들었는데요. 오픈 AI, 퍼플렉시티 AI, 그 다음에 엔트로피 AI, 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이런 회사가 지금 독점에 우려가 있지. 구글과 애플의 지금 연대는 독점이긴 하지만 시장에 별로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시장은 애플의 이 발언은 구글의 검색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구나. 검색 기반의 장사.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지금 빠른 속도로 개척이 되고 있으니까 구글도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런데 애플에서 지적하기를 제미나이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픈 AI, 퍼플렉시티 AI, 엔트로픽 AI만 딱 꼽아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구글은 앞으로 영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런 우려가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우려가 과연 사실이냐? 또 앞으로 정권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는요, 인공지능이나 첨단 부분에서 세계 최선단에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회사가 창업을 한 게 1998년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36년 정도 됐는데 그 유명한 두 명의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레리 페이지, 그리고 또 한 명은 세르게이 브린. 이 두 명, 둘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중에 특히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자,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나 미소 관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이 IT 분야, 특히 검색 분야인데 그 검색 분야를 러시아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유대계 미국인이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 두 창업자가 함께 이렇게 세운 회사가 구글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두 분들이 어디서 만났냐? 바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 때 처음 만났어요.
자, 레리 페이지는 아버지가 미시간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미시간 대학의 어머니 아버지 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교수 집안의 천재 집안의 자녀로서 스탠포드 대학 박사 과정을 왔고, 세브레이 브린은 이 아버지가 러시아에서의 학자였습니다. 우주공학을 한 분인데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기가 어렵다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부인도 대학 교수인데 지금 세르게이 브린의 어머니는 나사라는 미국 우주항공국, 지금은 은퇴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최우수 연구진이었고, 어쨌든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둘 다 학자 집안에 천재로 컸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나는데 논문을 같이 쓰게 되는데, 그게 검색,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것을 이제 같이 논문을 쓰다가 여기서 장사가 좀 되겠다 싶어서 둘이서 박사학위 받는 거 포기하고 그때부터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는 원래 구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골이라는 단어는 10의 백성, 많다는 뜻이죠. 10의 백성인데 이 두 천재가 단어를 잘 몰라서 구골은 G-O-O-G-O-L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지금 같은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앞서가는 사람, 천재들이 하면 실수가 하나의 법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검색,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 쓰던 검색, 지금 세계 검색 시장을 싹쓸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지만 중국은 또 거기에 바이두 같은 뭐 회사, 토종 회사가 있지만 그 두 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완전히 구글 검색 독점입니다. 한국도 요즘 구글이 점점 더 검색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구글의 큰 고민은, 구글의 가장 악재,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다른 IT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구글은 상대적으로 조금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요,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왔던 알파고, 바둑을 뜨면 하는 그 생성형 GPT의 원조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원조라고 하는, 이것도 다 구글이 만들었고, 오픈 AI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글 출신인데, 이 구글이 그것을 상업화하는데 좀 늦은 상황에서 이 다른 데서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해놓고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열기가 막 뜨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 주가들은 막 올라가는데, 인공지능 성능이 개발되면 될수록요, 바로 그 애플이 얘기한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엔트로피 같은 이런 인공지능들이 검색 시장을 잠식을 해서 기존의 검색은 인공지능보다는 상당히 좀 단순하잖아요. 인공지능은 검색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도 찾아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뭐 정말로 그 영역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자기들이 제일 먼저 해놓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투자 대비 지금 효용은 최악인 것이죠. 오히려 그 시장을 다른 데가 먹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지금 인공지능 오픈 AI하고 합작하면서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 그러면 바로 파일로트라는 인공지능이 바로 뜨잖아요. 거기서 물어보면 굳이 구글 안 가도 되잖아요. 자, 이런 시장이 지금 마구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효과 면에서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다른 IT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데, 이번에 애플이 그 아픈 구글의 아픈 데모, 애플 실제로 지금 검색 시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플이 맡고 있는 위기, 이제 독점 해체. 연방 법무부와 연방 공정거래 당국이
마치 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잽을 해체시킨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의 독점, 광고도 연결하고 있죠. 유튜브도 연결하고 있죠. 검색, 모든 이 브라우저에는 이 검색 기능이 구글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뭐 우리도 불식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유튜브도 사실은 구글 거죠. 뭐 그 밖에도 구글이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그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력한 결과다. 그리고 그 첨단 기술을 먼저 선구자로 개척한 대가를 구글은 누릴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공정거래 당국에서는 이것이 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치 웹 브라우저, 그 MS-DOS라는 그것을 독점함으로써 모든 제품을 끼워 팔게 함으로써 시장을 횡포화시킨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그 독점 재판에서 구글이 졌습니다. 져서 2026년 지금 8월 달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구글 입장에서는 2026년 8월 달 정도 되면 2025년 10월 달에도 1차 구조조정안을 내놔야 되고요. 독점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구글을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연방 법원으로부터는 독점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데 정작 구글의 검색은 지금 인공지능의 경쟁에 밀려서 돈이 잘 안 되고 있다. 한쪽은 독점에 대한 쇼크, 또 한쪽은 인공지능 쇼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자, 과연 구글이 이 검색 독점에서, 검색에서의 우위, 과연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구글이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구글의 검색이 다른 인공지능 검색보다도 더 나아진다면 그럼 다시 역전될 수 있겠죠. 그것이 앞으로 구글의 향방을 좌우하는 첫 번째 열쇠고요. 두 번째 열쇠는 독점 일단 재판이 졌는데 이것을 잽을 해체로 가느냐 아니면 일부를 떼주면서 또 다른 영역으로 가느냐 하는 그러한 선택의 문제.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앞으로의 구글 주가는 독점 판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또 구글의 검색이 인공지능과 합해져서 일반 인공지능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독점과 또 검색의 생산성 문제는 새로운 유의미한 진전이 있으면 그때마다 아무리 짧은 내용이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